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사학기의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득이 기본서가 아닌 기출문제만으로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시험 합격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날 시행한 유통관리사 2급 문제고요. 75번이죠. 유통정보의 과목이네요. 자, 아래 글상자의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모 박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뭐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뭐 그 대가로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맥킨지를 갖다가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지를 보면 알겠지만 긱 이코노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만으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긱 이코노미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 딱 해놓고 긱 이코노미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단기 계약제는 쭉 읽고 뭐 맥킨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이것만 냈다 읽습니다. 냈다 읽고 그러면은 만약에 긱 이코노미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 이외에도 상당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1번에 오프쇼링, 2번에 커스터마이징, 3번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5번에 리쇼링. 자, 이런 용어 자체도 이해를 갖다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물론 이 용어 자체도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으로만 공부를 할 수 있다. 또는 기출문제만으로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과 5번은 정반대적인 개념이죠. 자, 그런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문제, 이론, 핵심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오프쇼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프쇼어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온쇼어링이라는 말이 그 상반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오프쇼어링은 뭐냐면은 경영활동의 일부를 갖다가 국내 기업에 만약에 맡긴다. 자, 내가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부의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걸 보통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이런 아웃소싱 같은 경우를 어디에 하느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범위가 해외 저비용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저비용 이점뿐만이 아니라 전문성 같은 경우 또는 기술력 같은 경우로서 우리나라에 할 수 없는 것을 위부에 맡김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 자, 이게 바로 오프쇼어링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오프란 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국의 업무가 해외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존 국내 사업 거점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고 있고, 자,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업무 위탁이라고도 보통 말해요. 자, 오프쇼어링의 상대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쇼어링입니다. 온쇼어링이고 물론 오프하고 온은 갖다가 OFF하고 IO는 자, 그러니까 온 이런 개념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온쇼어링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리쇼어링이라고도 하고 인쇼어링이라고도 하고 백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해외로 왜 나갔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비용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해외로 나갔죠. 실질적으로. 근데 다시 국내에 들어온다. 다시 뭐 베트남에 갔던 나라가 베트남 나갔던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런 걸 온쇼어링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이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주문하고 제작하다라는 뜻의 커스터마이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춰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보통 맞춰준다. 이런 것을 보통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또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요. 영어 자체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상생해줘. 이 매스라는 것은 대량이라는 뜻이에요. 프로덕션, 생산.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화의 합성을 보통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이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와 있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품 및 서비스를 대량 생산해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사원도 여러분들이 MS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식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기출문제만으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긱 이코노미, 긱 경제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 긱 경제입니다. 긱 경제는 뭐냐면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단기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합니다. 즉 정규직이 아니란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보통 긱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통 정의를 많이 하죠.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은 주문형 경제라고 보통 하는데 이 주문형 경제를 갖다 온디맨드 경제라고 해요. 자, 이거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보통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요. 우버라는 거 아시죠? 우버 택시 기사라든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시죠? 이런 데서 일하는 숙박 제공 호스트 또는 임시 계약직인 프리랜서 등이 보통 이런 긱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이고 그 다음에 단기 계약직인 긱 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은 그 대신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하지만 어떠세요? 비정규직의 증가죠.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요.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어떠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으로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야 어떤 식으로든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수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